자, 첫 번째 경기. 엘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일단 엘체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솔로로스, 그리고 후리안 알바레스, 그리고 루크머,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코케, 그리고 이제 한츠코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주전 선수들 좀 다수가 이제 결장 예정인 좀 꼬마인 만큼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뭐 이제 2군에 좀 가까운 좀 라인업으로 이제 좀 기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봤고, 자 우선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 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를 좀 기록 중이고 이제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좀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홈에서는 마요르카와 좀 발렌시아를 좀 꺾으면서 좀 순항하고 있는 그런 좀 엘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스 8강전에서 이제 치열한 혈투 끝에 이제 바르셀로나를 좀 꺾고 이제 4강에 좀 진출하긴 했지만, 자 그래도 이제 직전 이제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는 소시에다 상대로 승부 차이 끝에 좀 패배하면서 결국 좀 우승을 좀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챔스 4강은 이제 좀 진출한 거는 그래도 꼬마한테 있어서는 좀 희소식이지만, 그래도 이제 코파델레이 우승을 좀 놓친 거는 어느 정도 좀 뼈아픈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대체로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엘체가 이제 비교적 뭐 꼬마에 비해서는 뭐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도 이제 문제는 이제 엘체가 지금 경기 운영 능력에 있어서는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이제 좀 대비 되게 이제 비교적 좀 완급 조절이 좀 좋으면서 경기 운영 능력이 좋은 그런 좀 꼬마 상대로는 엘체가 좀 자기 페이스대로 좀 경기를 좀 잘 좀 풀어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꼬마가 좀 전력 누수가 당연히 뭐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일체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실리적으로 그래도 경기를 좀 잘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꼬마가 그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점유율은 이제 일체가 더 높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좀 플레이의 그런 좀 효율성에 있어서는 이제 꼬마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좀 치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금 부담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꼬마 페이스대로 경기가 좀 진행된다고 하면은 경기 템포 자체는 이제 다소 좀 느리게 이제 흘러갈 것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한번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네. 자, 물론 이제 꼬마가 최근 좀 지는 경기가 좀 많고,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큰 만큼 이제 원정에서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 게다가 이제 체력적 뭐 열세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뭐 엘치 상대로 이제 고전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도 확실히 좀 꼬마의 그런 좀 네임밸류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제 아무리 뭐 이제 주축 선수들 다수가 좀 빠졌다고 해도 엘치 상대로 저는 최소한 좀 지진 않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엘체보다는 그래도 꼬마 사이드로 좀 접근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무리 그래도 이제 꼬마의 그런 좀 뭐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이 다 빠졌, 주축 선수들이 좀 대거 좀 빠졌다고 해도 솔직히 뭐 엘체에 비해 뭐 꼬마가 뭐 전력 면에서 뭐 밀릴 건 없다고 보고, 뭐 이제 전체적인 좀 팀 내 좀 시스템이나 그리고 이제 조직력 부분에서도 솔직히 이제 꼬마가 더 이제 좋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꼬마의 좀 여건이 좀 안 좋다고 해도 좀 꼬마가 이제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하는 좀 방향으로 좀 봐서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꼬마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꼬마 프렌 쪽 보는 경기 이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꼬마 프렌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이제 헤타페. 자, 소시에다드는 주전 포워드 1명,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지금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소시에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리그에서 이제 뭐 홈 3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이제 리그 경기 이제 알라베 상대로 홈에서 난타전 끝에 이제 3대3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홈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홈에서는 무려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무려 뭐 10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 중으로 이제 감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경기에서도 언급했듯,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코파델레 결승전에서 이제 소시에다드가 꼬마 상대로 이제 승부 차이 끝에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우승컵을 좀 차지했고, 이번 경기가 이제 우승컵을 좀 차지한 좀 직후의 좀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확실히 좀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좀 소시에다드지만 그래도 커트 우승컵을 좀. 코베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커트 코베인님 이제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제가 오늘 거 보내드리도록 하고, 100개를 후원하셨다 보니까 제가 이틀 동안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리고,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체력 부담은 어느 정도 좀 클 수 있는 좀 소시다드지만 그래도 코파델레이 이제 우승컵을 좀 차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뭐 모멘텀은 좀 많이 좀 올라온 좀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승을 좀 거두며 좀 순항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강등권에 좀 위치 중인 좀 레반테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레반테 상대로 진 것도 진 거지만 점유율과 이제 슈팅 개수 모두 이제 헤타페가 크게 밀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저조한 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어요. 네.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배도 패배지만 경기 내용 또한 뭐 거의 좀 최악에 좀 가까웠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좀 헤타페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레반테의 그런 좀 강한 압박 및 이제 측면 전개에 좀 고전을 하면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좀 레반테 공격적인 전술에 좀 대응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헤타페가 이제 현재 좀 홈에서 공격이 좀 좋으면서 이제 압박에 능한 소시에다드 상대로도 이제 꽤 고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직전 이제 레반테전과 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역시 좀 소시에다드의 좀 공세에 많이 좀 고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시에다드가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헤타페가 직전 경기에서 이제 레반테 상대로 이제 슈팅 허용을 좀 많이 했음에도 그런 좀 많은 슈팅 대비 이제 한 골밖에 이제 실점하지는 않으면서 좀 생각보다는 좀 실점은 좀 적게 하긴 했지만, 그 요인으로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키퍼인 좀 다비드 소리아의 그런 선방쇼가 좀 있었고, 이번 경기까지 소리아의 좀 선방쇼를 좀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 보니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의 그런 헤타페의 좀 실점 위험은 더더욱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이번 경기까지 좀 키퍼의 그런 좀 선방에 좀 의존하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 같은 경우에는 레반테보다는 훨씬 더 그런 좀 공격체가 좀 좋으면서 이제 퀄리티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헤타페 좀 이번 경기에서의 그좀 수비에서의 좀 그런 좀 고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좀 예상이 되네요. 자, 다만 이제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소시에다드가 좀 체력적으로 좀 열세인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더더욱 좀 위협적인 좀 기회를 좀 많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점을 다 이제 좀 염두를 해도 현재 뭐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제 소시에다드의 그런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더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뭐 전력이나 좀 경기력 면에서도 현재 소시에다드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헤타페보다는 소시에다드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승쪽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소시에다드가 이제 직전 이제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연장전을 좀 치렀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 그런 좀 부담이 좀 클 수는 있지만 그 점을 좀 다 좀 염두해도 그래도 이제 지금 헤타페보다는 소시에다드의 그런 좀 승리를 더 좀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셀타 비고.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피냐가 좀 결장.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미구엘 로만이 결장 중입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이제 최근 챔스 8강 2차전에서 꼬마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이제 1차전까지 합쳐서 이제 총합 스코어에서 좀 밀리며 결국 좀 챔스에서 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 2차전 모두 좀 퇴장이 나왔을 만큼 이제 퇴장 이슈가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있어서는 챔스 탈락의 좀 주요 요인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챔스 우승을 이제 좀 노리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유로파리그 1, 2차전 모두 이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패배하면서 총합 스코어 6대1로 밀리면서 이제 무기력하게 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유로파리그 8강 1, 2차전 모두 이제 셀타비고가 3골을 좀 실점했을 만큼 이제 셀타비고의 수비가 좀 크게 흔들렸었고, 그리고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에서도 좀처럼 좀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1, 2차전 모두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거뒀던 그런 좀 이제 최근에 좀 셀타비고라고도 말씀드려보네요. 네.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좀 주도 하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 흘러갈 수는 있지만, 자,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공격 리듬을 잘 못 살리면서 이제 템포가 종종 끊기는 그런 좀 셀타 비고다 보니까 그런 셀타 비고가 이제 기회를 좀 잘 살리기에는 이제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에 있어서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효율적인 득점계 또한 바르셀로나가 좀 자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야마를 좀 필두로 이제 측면을 좀 휘저으면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고, 이제 최근에 좀 셀타비고가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지금 페널티 박스 진입에 좀 능숙한 그런 바르셀로나가 이제 페널티 박스 내에서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그것도 좀 자주 좀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전체적인 뭐 전력 이제 그리고 흐름 경기력, 뭐 공격 퀄리티 등 전부 바르셀로나가 이제 우세할 뿐더러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금 뭐 리그에서는 홈 전승 행진 중으로 극강의 좀 면모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뭐 최근 5경 기준 4승 1무로 바르셀로나가 많이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좀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좀 추가로 이제 최근 좀 셀타비고 사이클도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리그 우승에 한 발짝 더 이제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바르셀로나 승쪽 보는 경기. 네, 1엔딩이 좀 마인 승쪽 보도록 하고, 어느 분 조금 고민했는데 네, 그래도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셀타비고의 확실히 뭐 공격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치가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셀타비고의 좀 그런 좀 득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오바까지 돈다 3.5 기준이라도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자, 이 경기는 이제 독일 FA컵 4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레버쿠젠은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브리, 그리고 이제 레나트 칼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레버쿠젠은 최근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순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돌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그런 좀 흐름은 좀 끊긴 그런 현재 좀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3달 가까이 이제 무패 행진 중으로 여전히 좀 최상의 페이스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챔스 8강에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1, 2차전 모두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4강 진출을 좀 확정 지었어요. 네. 확실히 좀 챔스 DNA가 좀 강하면서 이제
상대 전적에서 이제 미네 상대로 좀 앞섰던 좀 레알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제 굉장히 최상의 좀 폼을 보이고 있는 좀 미넨이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는 고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훨씬 더 이제 미넨이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좀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이제 좀 이겨내며 4강에 좀 진출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번 FA컵 리그 지금 챔스 모두 이제 우승을 좀 노릴 수 있다 보니까 현재 좀 트래블까지도 이제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태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두 팀은 한 달 전에 리그에서 좀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레버쿠젠 홈에서 이제 1대1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다만 근데 그때는 이제 미넨이 전반전에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인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되려 이제 수적 열세인 상태에서 동점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비등비등한 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 이제 미넨의 그런 수적 열세를 좀 고려했다고 하면은 직접 맞대결에서의 그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이기지 못한 게 좀 아쉬울 만한 경기였고, 오히려 이제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했음에도 이제 굉장히 좀 매서운 모습을 보인 그런 좀 미넨의 저력이 좀 돋보였던 경기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이제 그때처럼 미넨이 뭐 퇴장 이슈만 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미넨이 무난히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경기를 잘 조율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케인, 그리고 이제 올리세, 그리고 이제 디아즈를 좀 필두로와 좀 삼각편들을 좀 통해 레버쿠젠의 좀 수비를 좀 곧잘 좀 공략하면서 공격을 좀 잘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레버쿠젠이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도 좀 대량 실점을 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또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었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불안정한 좀 수비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꽤 좀 노출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인 수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미넨의 그런 좀 공격진을 좀 제어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돌파용도 이제 레버쿠젠이 좀 많이 좀 빈번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확실히 좀 파리와의 좀 챔스 4강전은 일주일 후에 좀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미넨이 이제 주전들 위주로 이제 라인업을 좀 기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미넨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결국에는 결승전에 좀 진출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게다가 이제 주말에 있는 뭐 리그 경기라고 해도 이제 미넨은 이미 뭐 우승을 뭐 거진 좀 확정을 좀 지었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요거 이제 FA컵 4강전에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어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미넨이 뭐 힘만 뭐 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충분히 좀 결승전에 진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미넨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바이를 미넨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거는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넨인데 이제 레버쿠젠이 그런 좀 미넨 상대로 솔직히 확 좀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저는 이거 좀 약간 좀 애매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3.5 기준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넨 승,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라치오. 자, 이 경기는 이제 이탈리아 FA컵 4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자, 그에 반해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좀 최선의 좀 라인업을 지금 기용할 수 있는 좀 라치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일단 아탈란타는 최근에 유벤투스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로마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넨 상대로 이제 1, 2차전 챔스 1, 2차전 모두 이제 대패 이제 무기력하게 이제 챔스 16강에서 좀 탈락한 이후에 이제 연승을 좀 거두면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나 했지만 그런 흐름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확실히 좀 페이스가 다소 좀 떨어진 거죠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보였고, 이제 최근에 피오렌티나 상대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진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난 좀 1, 2월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인 현재 좀 라치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4강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이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며 이제 2대2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지만, 이번 2차전은 1차전에 비해 양 팀 다 이제 신중히 좀 접근하면서 좀 더 수비에 좀 집중하여 이제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1차전이 좀 무승부로 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좀 결과에 따라 이제 결승전 진출팀이 좀 가려지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한 골 한 골이 굉장히 좀 중요도가 좀 높은 그런 좀 경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좀 양 팀 다 좀 신중히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 또한 좀 치열하면서 어느 정도 좀 탐색적 양상이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만큼 이제 1차전보다는 좀 더 뭐 잔잔하게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아탈란타가 이제 좀 더 유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최근에 좀 라치오의 그런 좀 경기력 및 좀 조직력이 많이 좋아졌고, 이제 중원 장악에 있어서도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라치오가 현재 좀 사이클이 좀 떨어진 그런 좀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그리 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아틀란타보다는 그래도 이제 라치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라치오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네, 라치오 프렌 쪽 보는 경기. 아, 그럼 원오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이제 니스. 자, 이 경기는 이제 프랑스 FA컵 4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팀 내 좀 득점 1위 포워드인 이제 파니첼리가 이제 결장 중인 거는 스트라스부르의 그런 좀 공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스트라스부르는 최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전에서 마인츠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뒀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2점의 열세를 좀 뒤집으며 이제 4강에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전은 이제 마인츠 홈에서 이제 2대 0으로 이제 패배한 거죠. 스트라스부르였지만, 그래도 이제 2차전 이제 자기 팀 이제 안방에서는 이제 4대 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며 이제 당당히 좀 이제 컨퍼런스 리그 4강에 좀 진출하게 된 거죠. 스트라스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직전 그런 이제 좀 컨퍼런스 리그에서 좀 대승의 그런 좀 기세를 뭐 충분히 좀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리그 경기에서는 스타들을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0 좀 대패를 좀 당하긴 했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 더 이제 중점을 좀 두기 위해서 직전 좀 리그 경기는 거의 좀 버리다시피 좀 라인업을 좀 기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을 하면서 이제 주전들 관리에 좀 힘쓰는 좀 스탠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확실히 좀 유럽 대항전이 좀 중간에 좀 겹쳤음에도 겹쳤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좀 리그 한 경기는 좀 버리는 그런 좀 스탠스를 좀 취한 좀 스트라스부르였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좀 이제 스탠스를 좀 취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전력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높은 스트라스부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릴 상대로 원정에서 실점 없이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좀 보였지만, 자, 그래도 여전히 좀 4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이제 페이스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특히 좀 중원에서의 좀 힘이 약해서 이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니스가 뭐 전체적으로는 많이 좀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중원에서의 좀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밀리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좀 끌려다니는 경우가 좀 많으면서 이제 저조한 좀 결과를 좀 초래하는 경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은 좀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부분이 지금 이제 시즌 끝나갈 때가 좀 시즌이 좀 끝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좀 닛산한테 있어서는 좀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니스 상대로 현재 좀 중원 장악력이 좀 좋은 스트라스부르가 그래도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잡으며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이제 중원 장악을 좀 통해 이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면서 보다 더 스트라스부르가 좀 다채로운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좀 침투나 이제 측면 돌파를 좀 기점으로 이제 득점 기회를 좀 자주 창출할 수 있는 그저 스트라스부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하면서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빌드업 차단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둘 수가 있지만, 최근 이제 니스의 좀 압박이 이제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하고, 어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그런 좀 탈압박이 나름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니스가 좀 압박을 좀 가하되 이제 그런 플레이가 좀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좀 여겨져요. 그죠. 그리고 이제 되려 좀 무리하게 좀 니스가 좀 압박을 가하다가 이제 스트라스부르한테 이제 공간을 좀 허용하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니스의 좀 플레이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면서 되려 좀 실점 위협이 더 큰 그런 좀 모먼트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뭐 현재 이제 흐름, 이제 경기력, 뭐 이제 중원장력,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뭐 밸런스적인 부분 모두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비록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있는 그저 스트라스부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 스트라스부르가 결국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결승전에 좀 진출해 이제 랑스랑 좀 맞붙는 그런 좀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요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사이드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고, 안 그래도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네. 자, 일단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낭트. 자, 지금 이제 랑스와 승점 1점 차밖에 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리그 승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의 뭐 파리 생제르맹의 그런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지금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뭐 파리 생제르맹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전들만 좀 잘 좀 기용한다고 하면은 무난히 좀 이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이거는 파리 승에 이제 마인 승 보는 경기. 그 대신 요거는 어느 부분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파리 승에 이제 마헨까지만 이제 1엔딩 기준 마헨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텔스타 대 이제 스파르타. 네, 요거는 저는 그래도 네, 스파르타 프렌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드즈브러 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자, 일단은 이제 미들즈브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면서 많이 좀 부진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입스위치 상대로 이제 두 골을 좀 넣으면서 나름 좀 이제 원정에서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그 입스위치전에서는 이제 미드즈브로의 좀 공격이 좀 굉장히 좀 날카로웠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좀 살아날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까지 있다 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더더욱 좀 부각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저는 요거는 그래도 미드즈브로가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좀 흐름 전환 좀 성공하는 좀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 미드즈브로 승 쪽 보는 경기. 네, 이것도 네,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미드즈보로 승에 이제 1엔딩 좀 마인승. 네, 어느 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드즈보로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오랜만에 좀 승리를 좀 거두고, 그러면서 이제 2위 경쟁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